안녕하십니까.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는 지난 6주차에 이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 6주차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목표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편성 목표와 이념이죠. 그리고 7주차에서는 편성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작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동일 시간대의 방송국 간 시청자 경쟁은 다른 매체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보다 매우 심한 편이죠. 동일 시간대. 그래서 상대 방송사를 누르기 위한 갖가지 편성 전략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성 전략과 시청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률. 편성 전략이 뛰어나야만 시청률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앞주차에서 공부했지만 시청률과 점유율이 다른 것은 공부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청률도 중요한 점유율과 함께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들은 매일매일 체크되는 시청률 그리고 점유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시드니 헤드는 편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치성, 습관의 연성, 선택의 자유, 절약성, 대중의 호소 원칙입니다. 이 편성의 원리, 이 5가지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 컨텐츠까지 오기까지는 각각 방송사들은 이러한 편성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편성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컨텐츠는 손쉽게 우리들에게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일치성입니다. 시드니 헤드가 말한 편성의 일반 원리, 일치성입니다.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된다.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침잠이 많으시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저녁에는 늦게 잠을 들게 됩니다. 잠자리 들게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을,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청률은 아마 0%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간에 텔레비전 컨텐츠는 여러분들 어떤 컨텐츠인지 아십니까? 주로 건강과 시사 정보,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드니 헤드의 편성의 원리,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일치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습관의 형성입니다. 청취 또는 시청 습관을 형성하도록 편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8시 뉴스, 9시 뉴스, 왜 8시 뉴스, 9시 뉴스 그렇게 항상 진행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를 소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9시 뉴스, 8시 뉴스, 공중파에서 내보낸 뉴스는 바로 스타트,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의 뉴스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에 그것이 유통 배급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될 터인데 8시 뉴스, 9시 뉴스라는 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습관 형성하도록 한 것이죠. 바로 8시에는 텔레비전 채널을 켜는 것이죠. 9시는 9시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시청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간 드라마가 목금 드라마,
그다음에 뭐 주말 금토 드라마 이런 주간 드라마가 있죠. 주간 드라마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또 OTT 서비스 중에서 공주밥의 주간 드라마를 OTT 서비스를 보면 뭐 하루에 열흘 거 또 15일 거를 몰아서 보기도 하겠지만 매일매일 나오는 그 주간 드라마의 시간이 있습니다. 9시 반이면 9시 반, 10시면 10시 반 시간이 있죠. 그 시간도 바로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청 습관도 중요한 편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갑자기 8시 뉴스, 9시 뉴스가 아니고 7시 뉴스를 진행한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이 그 뉴스 프로그램을 놓칠 것입니다. 주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반, 10시 반에 시작하는 그러한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갑자기 12시에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낮 시간에 주간 드라마를 처음 시작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뿐더러 시청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로 습관 형성,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방을 사수하겠다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데 이 본방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습관 형성, 아주 중요한 편성 원리의 두 번째로 시드니 헤드가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드니 헤드가 말하는 선택의 자유, 시청자의 선택의 자유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정 프로그램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 프로그램 편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시청자를 확보하도록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채널에서 종합 편성 채널인데 스포츠 경기만을 계속 보여주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만 계속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시청자의 자유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시청자들은 그 채널, 청취자들은 그 채널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채널의 이미지하고도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시청자를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잡아줄 수 있겠지만 스포츠 프로그램이 스포츠에 별로 그 특정 종목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채널이 시청자를 잡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시청자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런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는 것은 바로 채널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헤드가 네 번째 말한 절약성입니다. 절약성. 방송국에 자원이 존재합니다. 장비라든가 인력, 자본과 사람이죠. 이것을 극대화할수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니 헤드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면 절약성을 가질 수 있는가,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편성을 그래야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질 높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장비와 인력에 대한 비용보다는 컨텐츠에 대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의 투여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절약성은 시드니 헤드가 말하는 편성 관리의 네 번째로 또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 헤드가 말하는 다섯 번째, 대중호소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용자의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편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중의 호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폭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부분도 우리 컨텐츠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절돼서 반영될 것인가. 환경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컨텐츠에 반영되고 그것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중 호소의 원칙. 그러니까 컨텐츠가 방송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은 우리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항상
호흡하고 있다는, 유기적인 유기체와 같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드니 헤드가 말한 이런 일치성, 습관의 형성, 선택의 자유, 절약성, 대중모세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편성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6주차에서 말했던 그런 편성의 이념이라든가 편성의 목표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드니 헤드가 말한 편성의 원리 5가지는 편성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송 콘텐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그런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방송사들은 다양한 편성 전략을 갖고 있죠. 자, 편성 전략. 여기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편성 전략을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한포 사격용 편성입니다. 뭐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포 사격용, 이름이 조금 좀 격하네요. 90분에서 2시간 정도의 강력한 단일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한포 사격 말 그대로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방송국에 짧은 프로그램보다 일찍 시작해서 시청자 미리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것이 한포 사격용 편성, 블록버스터 편성을 방송사들이 가끔은 하죠. 강력한 단일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 경쟁 방송사보다 먼저 시작하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편성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 편성입니다. 영어로는 파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방송국이 이미 선점해 나온 시간대에 동일한 시청자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맞물려 씹는 정면 도전의 방법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죠? 동일한 시청자, 같은 유형 프로그램.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A 방송사가 할 수 있고 A 방송사가 이미 그 시간대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방송사들은 알고 있죠. 상대 방송사가 어떻게 내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B 방송사도 환경 다큐멘터리를 같은 시간대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바로 동일한 시청자라고 볼 수 있죠. 동일한 환경 문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시청자는 동일한 시청자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동일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정면으로 맞붙는 그런 것이 바로 실력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성 전략은 실무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시청률과 점유율이 타 방송사와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한 방송,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부담되지만 이런 실력 편성은 아마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력 편성 방식으로 내보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대응 편성입니다. 카운터 프로그래밍, 대응 편성인데요. 자, 이것은 실력 편성과 조금 달라요. 상대 방송국과 맞서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그 실력 편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력 편성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 방송사가 이 시간대에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우리 방송사는 바로 뭐냐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식, 대응 편성, 카운터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A 방송사, B 방송사가 서로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엇물리기 편성 전략이 있어요. 크로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엇물리기 편성 전략. 이 경쟁국의 프로그램보다
조금 앞서 편성하거나 아예 상대방 방송국의 가운데쯤에 걸쳐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는 전략입니다. 엇물리기 전략이죠. 그래서 남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못 보도록 허리를 잘라놓는 수법이죠.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엇물리기 전략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겠네요. 그런 엇물리기 전략을 통해서 편성함으로써 다른 방송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바로 크로스 프로그램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전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먹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래가 불확실한 새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기존의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샌드위치, 토스트, 빵 가운데에 야채라든가 뭐 다양한 치즈라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샌드위치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왜 하느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시청자들로부터 선택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미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것이죠. 끼워 넣으면 물론 요즘 시청자들이 뭐 다매체 다채널이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다양한 채널을 돌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청자들은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런칭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게 되겠고 또 다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기다리던 시청자들이 또 새로 런칭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지지되고 있던 그 프로그램 중간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법, 이거 바로 샌드위치 전략, 해먹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 방송사들이 흔히 쓰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방송사가 9시 뉴스, 8시 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뉴스는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다시 보기 기능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공중파의 8시 뉴스, 9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 프로그램, 9시 뉴스, 8시 프로그램은 그 방송사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A 프로그램에서 뉴스 프로그램, 그다음 B 프로그램의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서로가 제작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는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KBS 뉴스 프로그램의 영향력 그리고 MBC 뉴스 프로그램에 있다면 이 KBS와 MBC의 영향력의 기본적인 잣대는 바로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청률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바로 그 방송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각 방송사들은 뉴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뉴스 프로그램 전에 가능하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한 시청자들이 물론 리모트 컨트롤로 떠날 수도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그냥 채널을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공중파의 8시 뉴스, 9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것도 반쪽 잘려져 나간 샌드위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전략을 통해서 아무튼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편성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편성 전략은 텐트 폴링 프로그램입니다. 텐트 폴링 전략이죠. 자, 텐트 칠 때 우리가 폴 기둥을 세우는데
볼 기둥. 하나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앞뒤에 세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아까 샌드위치 프로그램 전략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르죠? 다릅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양쪽에 세워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앞뒤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려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시청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텐트 폴링. 하나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딱 기둥 삼아서 양쪽에 앞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텐트 폴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프로그램 편성에서 많이 쓰는 또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대체 편성입니다. 영어는 Alternative Program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체한다는 얘기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보다 특정 계층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 전문가가 진행하는 골프 해설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실 매스컴으로서의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죠. 그런데 왕왕 이러한 대체 편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분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체 편성을 할 때 보면 이때는 바로 프라임 타임, 바로 시청률이 주 시청 시간대가 아니고 시청률이 주로 떨어지는 시간대에 일반 대중들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바로 특정한 계층, 특정한 관심 있는 계층의 시청자들이 그것을 메꿔주도록 하는 전략으로 바로 대체 편성을 통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내보낸 방식, 이것이 바로 얼터너티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턴트 편성입니다. 스턴트 편성. 상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편성 조치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함포 사격 편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별 영화라든가 미니 시리즈, 특집 대하 드라마 등 비상수단을 쓴 프로그램을 모두 스턴트 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턴트 편성은 정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집물로서 일반 프로그램보다 훨씬 제작비가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턴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면 시청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부분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투여되는 이런 스턴트 편성을 통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런 스턴트 편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또한 시청률 확보와 더불어 그 방송, 그 채널에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성 제작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이 바로 스턴트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력 편성과 대응 편성을 조금 차이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편성보다는 대응 편성을 선호합니다. 누가? 바로 프로그램 제작자, 실무진들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실력 편성이 같은 시간대,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상대 방송국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종종 실력 편성을 보게 되는데요.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간 드라마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우린 왕왕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 방송국과 정면 승부를 걸어보자는 방송사 경영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점으로서는 방송사 간의 중복 편성, 드라마의 무리한 연장 방송, 지역 프로그램 편성에 미약하다는 것, 그리고 매체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는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점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방송사 간의 중복 편성 문제. 방송사의
시간대별 차별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화 미니시리즈라든가 수목 미니시리즈, 주간, 주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 입장을 볼 때는 중복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 볼 때는 바로 채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송 편성의 이념인 바로 공공성, 방송이 왜 우리들에게 존재하는가, 바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의 무리한 연장 방송, 이 부분도 편성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주간 드라마, 예를 들면 처음엔 20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회라는 것을 이미 다 시청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까, 시청률이 높으니까 이것을 계속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무줄이라고 하는데, 고무줄처럼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연장 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또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그런 컨텐츠에 부적절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죠. 막장 드라마.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장,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컨텐츠를 엮어나가는 막장 드라마, 이런 것도 사실은 무리한 연장 방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장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컨텐츠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연장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의 편성의 미약 부분도 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개발된 지역 방송사들이 지역민을 위한, 지역 이익을 위한 컨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BS와 MBC, 여의도와 상암동에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모든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그러면 바로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점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편성에 있어서도 지역 프로그램이 편성이 미약하다는 측면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편성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널 간의 차별화 부족입니다. KBS 1과 KBS 2 사이에는 채널의 특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채널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1, BBC 2 보면 명확하게 채널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BBC 1 시사 교양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BBC 2는 오락 교양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BC 1에서 드라마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역사 드라마라든가 어떤 시청자들이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채널별로 이런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편성 관련된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요즘 각 텔레비전 방송사마다 주중에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의 드라마들은 첫 회 시작 시기와 마지막 회 끝나는 시기까지 거의 일치하는 경우까지 심지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 간의 중복 편성은 그 자체가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시청률 경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주차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